미래 시대를 맞이해서 연금을 준비를 안 하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니까 이 남성들이 일찍 사망을 해요. 그럼 여성들이 최소 5년, 10년, 15년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배우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 안 하면 그 배우자가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하시는데 1인당 우리 학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1인당 부부 아닙니다. 1인당 500만 원씩 연금을 준비하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연금 크면은 공적연금이죠. 공적연금. 공적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우리 국민연금 있죠. 그냥 보통 넣어갖고 자기 돈 30년간 넣어가지고 받는 공적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자 종사자들, 예를 들면 교육,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연금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사학연금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가 20년, 30년, 30년 넣어가지고 타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는 주택이 보통 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을 예를 듭니다. 5억짜리, 10억짜리가 있는데, 요게 지금 주택이 있어가지고 연금을 안 받고 자녀들한테 생활비를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구걸하듯이 매달 해갖고 사망할 때까지 그거를 쓰다가 사망했어야 상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택연금을 배우셔가지고 한 달에 200~300만원을 받으시면은 자녀들한테 연금을 용돈을 받는 게 아니고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가면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어도 연금화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농지가 있어도 우리 대구도 보니까 농지가 있어도 농지연금을 몰라요. 그래갖고 연금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한 달에 한 280만 받는 수강생도 있고, 그래서 받으니까 사모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뒤에 자녀도 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써야 자기 재산이지 놔두고 죽는 거는 재산 아닙니다. 그래서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연금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의 연금 포럼 강창희 대표께서 세션했는데 어떻게 유익했죠? 지난 시간에 서울서 오셔가지고 정말 열강을 하시고 가셨고, 오늘부터 3회차는 이호건 저자 부동산 연금 박사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3일간 하고, 마지막 5일차는 제가 이제 추천 물건, 그럼 주택하고 농지하고 산정금에서 추천해서 이런 거를 사면 좋겠느냐 하는 이제 추천 물건을 많이 골라가지고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시간인데 이호건 부동산 연금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께 소개받았던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저자 이호건입니다. 저는 이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이 책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은 했지만 그 이유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 수명이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 의지하기가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배우자까지, 계약자는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평생 이렇게 직업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은 이 각 국가 기관별로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부분을 이렇게 개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각 분야별, 물건 분야별로 이렇게 각 사례를 들어서 월 지급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지금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부터
2019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이 부동산 가격이 급속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주택연금의 해지가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나 작년 그리고 올해 이 주택연금 부분이 상당히 가입률이 상당히 높아졌답니다. 역대 최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은 뭘로 정하냐면은 이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지금 공시가격 9,900원으로 이제 정해놨죠. 지금 현재는. 그러나 이제 10월 12일부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12억 원으로 이제 완화를 한다는 건데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월 지급금은 시세입니다. 시세. 그래서 주택연금이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왜 메리트가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2019년도에는 한 32,000명이 3,200명 정도가 이제 해지를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3,700명 정도 해지를 하고 2021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한 5,700명 정도 전국에 5,700명이 해지를 합니다. 이 왜 해지를 하냐? 가격이 오르는 가격이 오르니까 주택연금 받는 돈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지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월시 기준 가격 우리 시세라고 그러죠.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라든지 부동산원 시세 이런 시세 대비를 해서 가격이 오르니까 이때 주택연금을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왜? 인구가 안 늘어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많이 짓고 그래서 지금이 주택연금의 어떤 가입 적정기가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황경진 경매원 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나중에 파는 시점을 해약해도 됩니다. 해약. 언제든지 주택연금은 가입을 했다가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주택에 대해서 3년간은 이제 재가입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 문제가 되어도 가격이 올라서 많이 받으니까 기존에 받았던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환하고 또 차익이 남으니까 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래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다음 주에 농지연금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 가격이 올랐다면 그래서 정부에서 감사원에서 그 2017년도에 이 주택연금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감사원의 그 감사 보고서에 보면 2040년도가 되면 약 4,600억 원이 손실이 생길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렇게 그 손실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중앙일보 기사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고 기대 수명은 늘어난다. 그래서 월 지급 금액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그 주택 가격이 상당히 줄었죠. 1.8%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그 지급률이 상당히 약간씩 완만하게 이렇게 줄고 있어요. 완만하게. 이 부분은 뭐냐? 부동산 가격을 정부에서도 이제 하향 조정세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기대수명. 기대수명이 늘어나죠. 늘어나고. 세 번째, 고금리, 금리입니다. 이 금리 영향으로 주택 가입률은 높아질 거고, 그리고 지급률이 너무 이렇게 지금과 같이 계속 약간 올라간다면 이거는 이제 국가 재정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급률을 1.8% 이렇게 낮췄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 소형 이렇게 낮추고 가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평생 우리가 제일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부동산 연금을 제가 처음 용어를 만들었지만, 부동산 용어 중에 부동산 연금이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그 주택연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일 편해. 그러나 이 주택연금에서는, 주택에서는, 아파트에서는 소득이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산세만 내고, 그리고 의료보험료, 뭐 여러 가지 이 공과금 내는 이 지표가 되는 겁니다. 소득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황경진 원장님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따라서 이 아파트에서도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파트를 처분하고 매각하고 이제 다가구 주택, 원룸 주택이라든지 그린생활 근생주택, 상가주택이라고 그러죠. 상가주택을 매입을 해서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그리고 2층 예를 들어서 원룸에서 나오는 월세는 기타 수입으로, 지금 황경진 경매학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이 부동산 연금을 준비하는 적기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일단은 지금 아까 말했던 대로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3,200건, 그리고 2,200건, 3,700건, 5,000건 정도로 해약을 하는 거예요. 해약을. 주택연금을.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그러는 상황에서 해약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올해는 가입을 또 대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가진 소유자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내 집이, 이제 주택연금은 계속 홍보를 하니까. 가격이, 이 정도 정체만 돼도 이 정도 혜택을 받으니 빨리 가입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 이내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 돈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통장에 시중은행에서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가입률이 높다. 그것은 그만큼 혜택이 많다. 지금이 시기다. 그렇게 이제 가입자들이 많다는 증빙으로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주택연금 같은 경우 정리를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아파트에서도,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도,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에서도 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월 지급 금액은 1억당 한 20만 원이 조금 이제 넘습니다만은, 그 돈으로 상가주택이라든지 근린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으로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에 연금 소득이 평생 이제 보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꾸준하게 임대소득을 얻어야 돼. 임대소득. 상가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편말이 이렇게 조그마한 현수막이 붙어 있는 곳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세입자 구하기 힘듭니다. 왜? 지금 그런데, 지금 임차인이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데, 몇 개월 후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왜? 지금 경기가 이런데. 그래서 그런 어떤 부동산의 위치,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왜? 이제 옥션원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도 검색해서 보시고 물건에 대한 건축물 대장 확인해서 보시고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은 세입자도 꺼립니다. 세입자도 공익중개사업소에서 그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럼 세입자가 꺼리죠. 이거 이제 자기 보증금, 자기 이제 주거 환경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택연금 부분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하면은 그 이제 노후가 주택연금은 주택연금대로 하고 말씀드렸던 이제 공적연금은 공적연금대로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월 한 400만 원 이상은 주택연금으로 하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국민연금 받으시고 주택연금 받으시면 400만 원 안 되겠습니까? 400만 원 충분히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식들 안 좋아하겠네요. 안 좋아요. 돌아가시고 하는데 그걸 좀 바람이 안 있겠습니까? 주택연금이 2007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2011년도부터 생겼고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그런데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가입률이 별로 없어. 그게 뭐냐? 우리 강창희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그런 애착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집 하나 있어요. 그 집을 나는 좀 아파도 자식한테 아들한테 줘야지. 내가 뭐 이 늙음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 생각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택 소유자들이 지금 평균 72.1세가 이제 작년 말 기준에 72세가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보면 115만 원 정도 이렇게 월 지급금을 받으시는데 이제는 그 주택을 소유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80, 90은 그냥 사시는 거예요. 사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한 달 후에 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식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주택연금 가입률이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 그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일리. 그리고 저는 제일 강의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족의 분위기입니다. 가족의 분위기가 사는 거예요. 왜? 부모님 집에 가도 돈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세 3살에서 6살 정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명도 늘어나시고 건강은 건강대로 챙기시고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택연금은 앞으로 정부에서 이번 3월 달에 지급률을 좀 이렇게 1.8% 하향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 초에 어떻게 또 하향할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런 하향하는 분위기가 아주 소폭의 하향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주택연금은 가입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농지연금입니다. 사실 농지연금이 부동산 이제 연금의 저는 꽃이라고 봅니다. 꽃. 부동산 연금 중에서 농지연금이 이제 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 남았는데. 4분 남았는데 잠깐. 네, 우리 온라인 반도 오늘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나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것들은 이제 30년씩 넣어서 이제 받는 거고 기본적으로 보통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고 농지는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농지를 하겠지만은 농지를 어떻게 갖느냐. 농지 대장을 5년 가지셔야 되고 나이야 뭐 60살 되면 당연히 되는 거니까 농지 대장을 어떻게 가질지
그런 거를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일단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넘겨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일단은 주택을 연금을 받아가지고 부지런히 쓰시고 100살 되면은 9988 하시면 그게 좋은 거지. 자식들은 넘겨주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노후를 아주 어렵게 사시지 마시고 부지런히 공부를 하셔야 하고 주택을 빨리 맡기시고 한 달에 한 200~300씩 받으셔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사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려갈 것 같아요. 모른다 생각하는데. 일본을 생각하면은 엊그제 강창희 지난주 이제 그 연금포럼 대표가 말씀했는데 자기 지인이 동경 수도권입니다. 동경 안에 수도권인데 1억 2천 주고 84년도 샀대요. 4년도에 1억 샀는 것이 91년까지 올라갈 때 3억 6천 3배 올라갔는데 지금 얼마냐? 3천만 원, 4천만 원 줘도 살 사람이 없대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 재작년이 91년도 일본에 혹시 꼭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부동산은 이게 불안전 자산입니다. 안전자산 아니에요. 자, 그럼 예로 10억짜리에 내가 5억이 대출이 있는데 10억일 때는 내가 자산이 5억이 있어요. 자, 그럼 뭐 부동산이 6억 되고 4억 되면 어찌 됩니까? 부채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유에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특히 농촌에 있는 주택, 농무가 주택, 그것들은 빨리 맡기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싶고요. 하루라도 빨리 맡기셔가지고 연금을 잘 받으시고 오늘 이제 강의에서 좀 부족한 거는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우리 그 이호건 부동산 연금 박사께서 저술한 게 있는데 거기에 상세하게 제하고 이제 이학 박사 김민환 박사께서 두 분이서 상세하게 감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법률적 용어나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따졌고 빈틈없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 좀 더 보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상가도 좋습니다. 근린주택도 7억짜리 경매에서 3, 4억 주면 삽니다. 그죠? 그럼 우리 7억에 연금 받고 3, 4억 주고 사가지고 7억 연금 받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월세 수익 그거는 무한대로 공짜거든요. 공짜.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그러면 예로 5, 6억, 7억짜리 아파트를 가있다. 그거를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이 좋느냐? 오히려 그거를 오히려 근린주택으로 해가지고 4층에 살면서 1, 2, 3층에는 1, 2층에는 상가연금 받고 3층에는 원룸 월세도 받고 이러면서 4층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부부가 노후를 편안하게 세계여행 다니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농지연금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산지연금하고 두 번 걸쳐 할 거고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런 게 좋습니다. 낙찰 받으십시오. 이런 추천 물건을 주택, 농지, 산지연금에 적합한 거를 제가 부지런히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바로 낙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 거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 자스터 12시 50분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강사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우리 온라인 반도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자 들어가세요. 예, 예.